미국 증시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이죠.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MTN의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네, 됐는데요. 반갑습니다. 네. 8월 결국에는 문을 닫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매파적인 발언 그리고 긴축 공포로 인해서 좀 나흘 연속 하락하는 모습 나타냈는데요. 자세한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제롬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에요. 이번 주 들어서도 잇따라서 연방은행 총재들이 매파적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이제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도 거기에 가세하면서요. 금리의 상승세가 이어졌죠. 미국 달러도 약간 쉬는 듯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 보면 고공행진하고 있는 것들이 결국은 주시장, 글로벌 주시장에 좀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에서는 특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시장에서의 어떤 발목을 잡는 다양한 요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3대 지수는 4일 연속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메타 플랫폼이 좀 올라가면서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만 반등했고요. 기술주, 소재주, 임의소비재 등 10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번 주에 급등했다가 어제 이어서요. 오늘까지 유가가 좀 제법 크게 하락하면서 $90 이하까지 계속 가는 모습이 되겠고요. 천연가스는 그렇지만 소폭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들어 시장의 중심축에 있는 것은 역시 금리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년물과 2년물은 꽤 벌어진 어떤 금리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 잘 아실 것 같은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4일째 반등하는 모습, 오늘도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미국 달러는 뭐 약밥이라고 하지만 그냥 거의 추세적으로 보면 완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의 최고치 수준을 계속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모두 말씀드렸다시피 주시장의 좀 반등을 좀 막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됐고요.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제외하고는 일제히 또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간밤에는 배드 베스 앤 비욘드 감원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또 특징주도 점검해 주세요. 네, 특징주 몇 가지 보겠습니다. 우선 튠렛패커드입니다. 매출 자체가 부진했고요.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기업들의 PC 수요도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다운되고 있고 개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좀 부진한 보여주면서 오늘 S&P 500 중에서 제일 많이 떨어진 주 중에 하나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바로 목표 주가를 내려버렸습니다. $30에서 $28로 내렸습니다. 로비넷은 오늘 결국 강보합으로 마감됐지만 워낙 주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바클레이즈에서 투자 의견을 하향했습니다. 아예 중립에서 매도로 내렸고요. 목표 주가는 고작 $10입니다. 배드 베스 앤 비욘드는 대표적인 밈스탁으로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 매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증자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규모나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온 것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자금을 조달하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은 과거에 영광이 있던 배드 베스 앤 비욘드가 아니거든요. 이미 매장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데 오늘도 100몇십 개인가요? 150, 60개 어떤 매장을 닫는다는 것을 또 발표했습니다. 여하튼 주가는 오늘 다시 20% 떨어졌고요. 캘빈 클라인이라든가 타밀 피거로 많이 알려진 브랜드가 있죠. PVH라고 합니다. 심벌로 보면요. 오늘 10.4%가 떨어졌습니다. 가이던스를 하향했고요. 역시 글로벌 전 세계에서 인원 감축을 10% 감축한다고 발표하는 것도 주가에 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 항공을 좋아하시는 분 중에 익숙한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 출신 기업입니다. 로켓랩이라는 회사고 작년에 이제 스펙으로 들어왔고요. 주가는 뭐 형편없이 떨어져 있는데요. 코엔에서 중립에서 매수를 상향했고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2024년 앞으로 2년 정도 되면 캐시플로우도 좋아질 수 있다면 이런 매출도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서 언젠가는 우주선 발사업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는 일이 쉽게 얘기해서 스페이스X랑 비슷한 건데요. 후발주자인데 이 코엔은 이거 뭐 능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주가는 뭐 형편없는 떨어졌는데 오늘은 목표 주가를 6.5에서 $8로 올리면서요. 로켓랩이 오늘 7.2% 급등했습니다. 페이팔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했습니다. 엘리엇 자산운용 여기 좀 지분을 참여한 거로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들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회사의 어떤 구조조정, 비용 관리 이런 걸 통해서 페이팔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갖고 있는 거죠. 중립에서는 매수 올렸고요. 목표 주가를 94에서 $114니까 꽤 많이 한 20% 가까이 올린 것이 오늘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 종목들 정리 도와드렸고요. 그러면 저희 9월 앞두고 8월을 복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썸머 랠리를 뒤로 하고 1개월 만에 결국에는 하락 마감됐는데 8월 달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6월 아시다시피 6월은 이제 6월에 크게 떨어졌다가 6월 16일 날부터 좀 반등했지만 6월 한 달로 보면 이제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다만 7월 달은 한 달 내내 올라가면서 분위기도 많이 회복됐고요. 7월 이제 플러스였는데요. 8월도 아쉽게도 다시 마이너스 떨어지면서요. 6월에 고점 대비 하락폭은 또 상당히 커졌. 7월, 8월 대비요. 8월 한 달 동안은 큰 어떤 봉이 자체가 생겼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결국 다우는 4.1% 내려갔고요. S&P 500도 4.2%, 나스닥도 4.6% 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딱 2개월간의 썸머 랠리였습니다. 6월 16일이 저점이었고요. 8월 16일에 고점이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2개월 동안의 썸머 랠리가 일단은 뒤로 지나갔습니다. 내내 있었던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요. 주가 올라가면 또 떨어질 때마다 리세션에 대한 지지 여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베어마켓의 랠리일 뿐이다 아니다. 그리고 베어마켓 랠리를 지나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세장까지 진입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등등의 기대감이 많았지만 그거를 한 방에 날려버린 것이 지난 주말에 제롬 파월의 잭슨 미팅 연설로 모든 기대감이 일단은 사라졌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등락률 상위 S&P 500 기업의 등락률 상위 기업도 보겠습니다. 이팸 시스템즈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가이던스를 취소하면서부터 주가가 아주 급락했었고요. 여기 직원들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있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차근차근 실적을 아주 긍정적으로 발표했고요. 인원을 재배치한 것이 나고 효과를 보면서 그 당시 가격을 다 회복했습니다. 여튼 8월에 가장 많이 오른 S&P 500 주식 20% 이상 올라갔고요. 그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의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회복됐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8월 한 달 동안 섹터로 보면 딱 두 가지만 올라갔습니다. 그게 에너지와 유틸리티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연간으로 보더라도 주가가 올라간 섹터는 단 두 개입니다. 에너지와 유틸리티고요. 특히 에너지는 6월 달과 6월 중순부터 7월, 8월 초까지 아주 안 좋았다가요. 최근 들어서 다시 어떤 리드하는 어떤 섹터로 좀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반면에 이제 하락률 상해를 보면 매치그룹이라든가 볼닷컴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지면서요. 주가가 재미없던 주식도 꽤 많았고요. 제일 많이 떨어진 주식도 상위 한 10위에는 또 모더나 같은 경우에도 17%나 떨어져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8월에는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만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6월 16일 저점, 8월 16일 고점, 퍼즐 맞춘 듯이 2개월간의 서머 랠리가 결국에는 막을 내리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월가의 시각, 9월은 또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시장이 또 재미없다 보니까 또 그 시장에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최근 들어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현상, 그리고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고 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좀 인식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좀 안 좋은 기업들의 지금 부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것들에서 경고의 목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더블라인 캐피탈에서 대표를 있는 제프레이 군드라우가 다시 한번 오늘 인터뷰를 했는데요. 말씀드렸던 장단기 금리 역전이 심화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분은 리세션 같은 건 어찌 당연 변수입니다. 이제 당연히 가는 거고 경제 위기에 분명한 시그널이 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엄청난 경고의 목소리를 낸 것도 군드라우의 대표적인 오늘 발언이 되겠고요. UBS 자산운용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방어적 섹터의 주식 비중을 확대된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이번 13일이죠. 다다음 주 화요일 날인데요. 인플레이션의 피크가 2달 연속 확인되더라도 그래도 당분간 변동성이 불가피하다는 얘기하면서 여전히 그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와 더불어서 가장 시장에 부정적으로 보는 대표적인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데요. 앞선 연방은행 총재에 잇따라도 얘기했지만 내년도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금리 환경이 상당 기간 지속될 거란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그거의 환경에 적합한 것은 절대로 성장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 일반적 교과서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도 좋지만 방어주 섹터, 그러면 가치주 같은 것들도 많이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까지 말씀드리면 상반기의 주식시장의 부진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 정책 때문이었다 그러면 하반기의 주시장은 본격적인 이익 전망의 둔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은 보수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경제 위기의 분명한 시그널이다. 당분간 변동성은 불가피하다. 다소 보수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상황과 전략들 받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항영 MTN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